안녕하시하, 버처러 크리에이터시입니다. 야, 여기 데스크에 앉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9월에 레벨업 한자력에서 국한문 혼용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국한문 혼용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요.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일주일에 한 개꼴로 새로운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한문 혼용체를 쓸까 말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언어 생활의 본질을 건드린 주제였던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댓글들을 엄선해서 6가지 핵심 카테고리로 정리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어와 한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온 레벨업 한자력 특별편 국한문 혼용체 그 후 시작합니다. 아참, 이번 영상에도 국한문 혼용체 사용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2년 전 영상 내에 오탈자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문장체를 뜻하는 문어는 요 문어가 아니라 요 문어가 맞죠? 예, 정말 소중한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들어가죠. 먼저 국한문 혼용체와 병용체 사용을 찬성하는 측의 댓글부터 보도록 하죠. 손글씨가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PC 사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자를 일일이 쓰지 않고도 한자 변환키만 딱 눌러주기만 하면 편하기 때문에 굳이 국한문 혼용체를 안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모양 자체가 너무 단조로워서 읽기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한자와 섞어 씀으로써 글자의 강약 리듬을 타니까 지루함을 덜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교류를 위해서 혼용체를 쓰는 건 찬성하지만 적정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한자를 많이 접하셨던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옛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혼용체가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혼용체보다는 병용체를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제 제안에 동의해주신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심지어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4개의 음소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옛날 자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채널 시야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만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의 댓글을 볼게요. 일단 단순히 읽기만 고려했을 때는 한글만 사용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자를 일부러 적으면 오히려 읽고 쓰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혼용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글만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게다가 가독성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혼용체 찬성 측과 댓글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한글만 써봐라. 생각이 달라질 거다. 아니다. 한자를 익힌 다음에 혼용체를 써봐라. 이거야말로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으로선 이렇게 양쪽 입장이 생각만큼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주로 중국인과 일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국한문 혼용체로 쓴 자막을 보시고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데도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된다, 신기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읽는 법까지는 알 수 없다 라는 게 걸림돌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법 조사만 외워둔다면 순우리말을 뺀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중국분은 한자를 아예 짝퉁 중국어로 활용해가지고 서로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말레이시아 화교분께서는 한자를 통해서 한국어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반대로 한자가 섞인 한국어가 오히려 어색하다, 한글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인 시청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의 댓글이 더 많았는데요. 한 일본 인플루언서 분이 제 영상을 샤롯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일본 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을 보면요. 요즘같이 손글씨를 쓰는 시대가 저물고 타이핑 입력의 시대가 온 만큼 이에 맞춘 혁신적인 한자 교육이 한국에서 재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한자 교육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혼용체를 쓰냐 마냐를 떠나서 기초적인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파벳과 영어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외래어 습득이 편해졌듯이 한자를 미리 배움으로써 내가 모르는 한자어가 나와도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저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자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심지어 한자를 배우기 위해 사교육까지 뛰어든다는 이야기에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음이어 때문에 발생되는 문해력 논란을 없애는 방법으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어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제대로 습득하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어를 쓰는 시대적 지리적 환경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는 트렌드 심지어 정보 정책 등으로 죽는 언어가 있고 새로 태어나는 언어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견도 있습니다. 동음이어의 경우에는 똑같은 뜻의 다른 어휘로 대체되면 동음이어 중 한쪽이 죽기 때문에 헷갈려 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옛날 각 나라가 펼쳤던 언어 표기 개혁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간체자, 약체자 그리고 베트남의 쯔꼭, 응으 등 문맹률 감소를 위해 펼친 시대적인 흐름에 언어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국한문 혼용체를 보시고 옛날 그 시절을 회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1932년생 할아버지가 쓰신 모든 편지, 메모, 일기에는 다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졌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봤는데 흘려 써서 해독하는데 애먹었다라는 추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요, 옛날 회사 상사가 자필로 쓴 한자 원고를 여직원에게 주면서 타자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직원은 그 흘려 쓴 한자들을 옥편에서 찾아갔고 다시 한글로 고쳐서 타자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겨주신 많은 댓글들을 한 번 더 뒤집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용체를 쓸지 말지에 대한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말이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일맥상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자 문화권에 있는 외국인 분들께서 국한문 혼용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문해력 증강 프로젝트 레벨업 한자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의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무리 멘트를 외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한자력을 높여 보세요! 창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